네, 안녕하세요. 2024 승무패 67회차 유네이션스 리그 14경기입니다. 지난 66회차는 1인 독식 회차였고요. 뭉딴 최종 픽은 11개가 맞으며 4등에 적중했는데요. 당첨되신 갬블러분들이 계시면 적중 인증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배 1개와 중배 6개가 되며 31%의 판세 예측 투표를 받은 2월 없는 독식판이 되었는데요. 13번 매치 잉글랜드의 패배가 독식의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인도네시아가 승리했다면 2월이 될 수 있는 회차였는데요. 심판이 무려 추가 시간 5분을 더 주며 극장 동점골로 무승부를 하며 갬블러 한 분이 8억 에어의 대박 독식이 되었습니다. 이번 승무패 67회차도 쉽지 않겠는데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회차로 2월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 회차입니다. 승무배 배팅 팁, 이번 회차 2월판이 될지 독식판이 될지 다수판이 될지를 먼저 정하시고 최종 픽을 무난히 선택할지 과감히 이변을 노릴지를 선택하셔서 픽의 방향을 정하시고 뭉딴 픽에 본인 픽 4-5개를 잘 선택하셔서 대박의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C 2조 4위 리투아니아와 2위 코소보의 매치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직전 루마니아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조별리그 2패를 하고 있고 코소보는 직전 키프로스 원정에서 4대0으로 대승하며 1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021 친선 경기 코소보 홈에서 4대0으로 코소보가 대승을 했었고 배당은 4.95 대 1.80으로 역배당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직전 루마니아전에서 선취골을 넣고 두 번째 골도 넣었지만 골키퍼 차징으로 취소되며 아쉬움을 남겼고 이후 동점골과 역전골을 먹으며 3대1로 패했는데요. 코소보는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의 도움을 많이 받던 무리키가 공격 선봉으로 PK와 헤더골을 넣으며 키프로스 원정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비록 패했지만 나름 괜찮은 공격력을 보이며 선취골도 넣고 선전했는데요. 코소보 무리키의 공중볼 싸움에서만 견뎌낸다면 무승부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항상 승무패 1번 매치들의 이변이 많아 이변을 생각해야 할 매치인데요. 코소보의 전력이 우세한데 리투아니아가 5백이 무리키의 헤더를 잘 버텨낼지가 관건입니다. 리투아니아의 무화패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A 1조 3위 크로아티아와 4위 스코틀랜드의 매치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직전 폴란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조별리그 1승 1패를 하고 있고 스코틀랜드는 직전 포르투갈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승으로 크로아티아가 앞서 있고 배당은 1.58 대 5.65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루카 모드리치는 직전 폴란드전 39번째 생일을 자축하는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넣은 것부터 여러 기회 창출과 재치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아직도 건재함을 보여줬고요. 스코틀랜드는 맥토미니가 선전을 하고 있음에도 포르투갈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호날두의 무릎을 꿇으며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팀 본선 진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매치인데요. 루카 모드리치가 최근 리그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체력이 올라오며 폼도 좋아지고 있고 그 뒤를 코바치치와 그바르디올이 받치고 있어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고요. 스코틀랜드는 맥토미니와 존 맥긴, 빌리 길모어가 있지만 현재의 폼들이 크로아티아가 우세해 스코틀랜드에게는 어려운 원정 경기가 될 거란 생각입니다. 크로아티아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3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C 3조 2위 불가리아와 4위 룩셈부르크의 매치입니다. 불가리아는 직전 북아일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조별리그 1승 1무를 하고 있고 룩셈부르크는 직전 벨라루스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022년 친선 경기 룩셈부르크 홈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했었고요. 배당은 1.74 대 5.16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불가리아는 북아일랜드전에서 대등한 경기였는데 마무리의 차이로 1대0으로 신승을 했고, 룩셈부르크는 벨라루스전에서 점유율은 앞섰지만 수비의 불안을 보이며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불가리아의 공격력은 전방 압박을 하며 상대의 빌드업 실수를 만들어내며 기회를 만드는 모습이 룩셈부르크의 수비수들의 맨투맨 마크부터 라인이 무너지는 모습 등이 원정 경기에서 쉽지 않아 보이고요. 2016-17년 월드컵 예선에서는 불가리아가 1승 1무로 우세했고, 직전 상성은 친선 경기로 동기부여가 없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최근의 전력에서는 불가리아가 앞서 보입니다. 불가리아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4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A 1조 2위 폴란드와 1위 포르투갈의 매치입니다. 폴란드는 직전 크로아티아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조별리그 1승 1패를 하고 있고, 포르투갈은 직전 스코틀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2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승 1무로 포르투갈이 앞서 있고, 배당도 5.23 대 1.63으로 큰 차이의 역배당이고요. 스쿼드의 퀄리티는 포르투갈이 월등히 앞서 있는데요. 수비의 후뱅 디아스, 누누 멘데스, 중원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드 실바, 중앙의 팔리냐, 공격의 페드로 네투, 디오고 조타, 하파엘 레앙, 레전드 호날두까지 스쿼드로만 보면 세계 최강인 포르투갈이고요. 폴란드에는 레반도프스키를 정점으로 지엘린스키 정도가 알만한 선수들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폴란드는 레반도프스키를 받쳐줘야 할 선수가 없었고요. 2022-23 시즌 세리아 우승 시 김민재의 팀 동료였던 지엘린스키는 완전 주전도 아니었는데요. 포르투갈의 중원을 상대하기에는 확실히 버거워 보입니다. 폴란드의 단통 패를 추천합니다. 5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A 4조 2위 스페인과 1위 덴마크의 매치입니다. 스페인은 직전 스위스 원정에서 4대1로 승리하며 조별리그 1승 1무를 하고 있고, 덴마크는 직전 세르비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2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없고 2007-2008년에 4번의 맞대결에서 3승 1패로 스페인이 앞서 있고, 배당도 1.41 대 7.72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스페인은 직전 스위스 원정에서 전반 20분 만에 센터백인 르노르망이 퇴장당해 수적 열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골을 더 넣어 4대1 대승을 거두었고, 덴마크는 세르비아와의 홈 경기에서 무난히 승리했습니다. 보이는 전력으로는 스페인이 앞서 보이는데요. 중원을 먼저 비교해보면 스페인의 파비안 루이스, 로드리, 페드리와 덴마크의 호이비에르, 네르고르, 크리스티안센이 직전 경기 윙포드로 출전한 에릭센까지 절대 밀리지 않는 덴마크이고요. 양측 윙포드에서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의 스페인이 조금 앞서 보이는데 수비에서는 또 대등합니다. 스페인은 1차전 세르비아 원정에서 무기력하게 무득점 무승부를 했는데, 덴마크는 세르비아를 2대0으로 누르며 간접 비교상 덴마크의 우위가 보이는데요. 이전 무적함대 스페인의 위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을 바치고 승패를 선택해야 할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홈에서 강한 스페인이라 덴마크의 원정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기는 하는데, 리그에서 많이 부딪혀본 선수들이 많아 이변이 있을 수도 있는 매치입니다. 스페인의 승과물을 추천합니다. 6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C 3조 1위 벨라루스와 3위 북아일랜드의 매치입니다. 벨라루스는 직전 룩셈부르크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조별리그 1승 1무를 하고 있고, 북아일랜드는 직전 불가리아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1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으로 북아일랜드가 우세하고, 배당도 4.62 대 1.90으로 북아일랜드의 우세를 본 역배당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제재로 홈 경기를 중립경기장에서 치르는 벨라루스는 이번 매치 헝가리에서 홈 경기를 하게 되어 홈 어드밴티지는 전혀 없습니다. 역대 전적으로 보나 배당을 봐도 현재 1위는 대진으로 봐야 하는데 불가리아전에서는 상대의 73분 상대의 퇴장으로 20여 분간은 수적 우세를 가지고 무승부를 하며 변수의 덕을 봤던 경기였습니다. 조 3위를 하고 있는 북아일랜드로서는 조 1위를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매치로 원정 핸디캡도 크지 않아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확실한 매치입니다. 벨라루스의 단통 패를 추천합니다. 7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리그 A 4조 3위 세르비아와 4위 스위스의 매치입니다. 세르비아는 직전 덴마크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조별리그 1무 1패를 하고 있고 스위스는 직전 스페인과의 홈 경기에서 4대1로 대패하며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으로 스위스가 우세한데 배당은 2.64 대 2.85로 세르비아의 우세를 본 큰 차이 없는 정배당이고요. 모든 선수의 이름 끝이 7로 끝나는 세르비아인데요. 3-5-1-1 포메로 전방 원톱에 루카요비치를 두며 수비에 무게를 두었지만 덴마크에게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며 패했습니다. 스위스는 네이션스 리그 직전 유로 2024에서의 선전에 비해 다소 경기력이 떨어진 모습인데 직전 스페인전에서도 전반 선취 2골을 먹었지만 전반 20분에 스페인 센터백 르조르망의 퇴장으로 수적 우세가 있었지만 4대1로 대패를 한 경기였습니다. 지난 유로 이후 경기력이 떨어진 스위스인데 3백들이 4골을 허용하는 모습인데 3차전까지 계속되는 원정 경기로 체력적인 부담도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세르비아는 스페인과의 홈 경기에서는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홈에서 좀 더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어 최근 경기력으로 보면 승리도 볼 수 있지만 상성을 고려해서 무승부를 바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세르비아의 승과무를 추천합니다. 8번 경기 유 네이션스 리그 리그 B 3조 4위 카자흐스탄과 3위 슬로베니아의 매치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직전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4대0으로 패하며 2연패 중으로 조별리그 1무 2패를 하고 있고 슬로베니아는 직전 노르웨이 원정에서 3대0으로 패하며 1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으로 슬로베니아의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4.82 대 1.73으로 역배당이고요. 카자흐스탄은 5-4-1 포메로 수비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직전 오스트리아전에서는 상대의 전방 압박에 빌드업에서 잘리며 골을 허용했는데 수비에 불안함이 있고요. 슬로베니아는 노르웨이의 엘랑 홀란드와 쉐를로트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홈이지만 주도권을 내줄 카자흐스탄이 슬로베니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역습 한 방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역습 한 방을 터뜨릴 선수가 없어 보이는 게 문제이고요. 슬로베니아는 라인을 올릴 것으로 보이고 공중볼에서 우위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원정이지만 슬로베니아가 리그 2승을 올릴 기회로 보여집니다. 카자흐스탄의 단통패를 추천합니다. 9번 경기 유 네이션스 리그 리그 D 2조 2위 몰타와 1위 몰도바의 매치입니다. 몰타는 직전 안도라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조별리그 1승 1패를 하고 있고 몰도바는 직전 안도라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2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차전 몰도바가 홈에서 2대0으로 승리했고 배당은 2.78 대 2.77로 대등한 배당입니다. 맞대결 1차전을 보면 몰도바가 홈에서 밀어붙이는 양상이었는데 세트피스에서 프리킥골로 선취점을 넣었고 전반 추가시간 골키퍼의 파울로 PK를 얻었는데 굳이 PK를 주지 않아도 될 걸로 보이는 파울이었는데요. 공격수의 오버액션에 심판이 낚인 걸로 보입니다. 상성도 많지 않은데 앞에 글자 몰자 때문인지 맞대결이 많았을 것 같지만 2016년과 2007년 등 두 경기였는데요. 2007년 유로컵에서는 몰도바가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했었고 2016년 맞대결 몰타 홈에서는
무득점 무승부를 했던 상성이 있는데 결과는 몰도바가 우세해 보이지만 격차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생각입니다. 몰타의 무화패를 추천합니다. 10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D 1조 3위 리히텐슈타인과 1위 지브롤터의 매치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직전 지브롤터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하며 1무 1패를 하고 있고, 지브롤터는 직전 산마리노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1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3무 1패로 지브롤터가 우세한데 배당은 2.67대 2.82로 리히텐슈타인의 약 우세를 본 정배당입니다. 양팀 1차전 맞대결 경기에서 경기 시작 8분 만에 지브롤터가 선취골을 넣었지만 53분 리히텐슈타인에게 동점골을 허용했고요. 이후 승점 3점을 쟁취하기 위해 후반 정규 시간에만 옐로카드 9장을 주고받는 혈투가 벌어졌고, 80분 지브롤터가 PK를 얻었지만 골키퍼의 선방이 막히며 무승부가 될 경기로 흐르다 추가 시간 7분에 지브롤터가 골을 넣으며 승기를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시간 14분에 리히텐슈타인이 PK를 얻어 성공시키며 무승부를 했는데요. 리그 D는 선수 퀄리티도 그렇지만 심판들의 수준도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사리판 축구라고나 할까요? 상대가 들어오는데 멍 때리고 있다가 선수를 놓치고 예측이 쉽지 않은 경기인데, 그래도 지브롤터가 우세한데 리히텐슈타인은 이번 A매치가 첫 경기이고, 지브롤터는 직전 산마리노전을 치르고 3일 만에 먼 원정길을 떠나야 하기에 이중으로 체력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승과무를 추천합니다. 11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C 4조 2위 아르메니아와 1위 북마케도니아의 매치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직전 페로제도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하며 조별리그 1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북마케도니아는 직전 라트비아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2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무 1패로 북마케도니아가 우세하고 맞대결 3연승 중인 북마케도니아인데요. 그러나 배당은 2.37대 3.07로 아르메니아의 우세를 본 정배당입니다. 최근 맞대결 3연승 중인 북마케도니아는 직전 맞대결 조별리그 1차전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었는데, 전반 추가 시간에 3-4-3의 중앙센터백 자이코프가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에서도 2골을 넣으며 승리했던 북마케도니아입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가 홈에서는 높은 볼 점유율로 홈 2연승 중으로 홈과 원정의 경기력이 차이가 있는데요. 북마케도니아는 직전 라트비아 원정에서 승리는 5연패를 한 후 1무 후 약체 라트비아에게 승리했는데, 라트비아에게 4대1로 승리했던 아르메니아이고, 북마케도니아는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했던 걸 비교해보면 약 우세의 북마케도니아의 공격을 아르메니아가 얼만큼 버텨낼지가 관건입니다. 아르메니아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12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C 4조 페로제도와 3위 라트비아의 매치입니다. 페로제도는 직전 아르메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조별리그 2무 1패를 하고 있고, 라트비아는 직전 북마케도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패하며 1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승 4무 1패로 대등한데 배당률은 2.40대 3.08로 정배당입니다. 직전 맞대결 조별리그 1차전에서는 페로제도가 4-1-4-1 포메를, 라트비아는 3-4-1-2 포메를 쓰며 라트비아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했었고요. 그러나 페로제도는 직전 아르메니아전에서는 4-5-1로 포메를 바꾸며 무승부를 했고, 라트비아는 5-4-1로 바꾸며 북마케도니아에게 대패를 했는데요. 페로제도는 이전 맞대결 4-1-4-1을 버리고 4-5-1 포메로 공격에 2골을 성공시키며 비겼고, 라트비아는 5백을 썼지만 중원이 허술해지며 상대가 파이널 서드에 쉽게 진입하며 대패를 했습니다. 이번 매치 이전 포메로 돌아간다면 라트비아일 건데요.
페루제도가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 승리가 필요한 페루제도가 밀어붙일 걸로 보이는 매치입니다. 페루제도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3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B 3조 2위 오스트리아와 1위 노르웨이의 매치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직전 카자흐스탄과의 홈 경기에서 4대 0으로 대승하며 조별리그 1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직전 슬로베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하며 2연승으로 2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승 1무 1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02 대 3.50으로 정배당입니다. 조별리그 1차전 노르웨이 홈에서 2대 1로 노르웨이가 승리했었는데 노르웨이가 선취골을 넣었고 오스트리아의 자비처가 동점골을 넣으며 전반을 마쳤지만 후반 80분 엘랑 홀란드가 결승골을 넣으며 승리했었던 경기였습니다. 팽팽한 공방전이 될 2차전인데 누가 마무리해서 결정을 짓느냐가 중요한 경기인데요. 현재 세계 최강 공격수 홀란과 라리가 AT 마드리드에서 활약하는 셰를로트 투톱은 위력을 보여주고 있어 노르웨이 공격력이 앞선다는 게 확실한데 오스트리아의 포백이 혼란을 어떻게 묶느냐가 관건입니다. 혼란이 묶이면 셰를로터가 있어 투톱을 막는데 애를 먹을 걸로 보이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단통패를 추천합니다. 14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B 2조 1위 그리스와 3위 아일랜드의 매치입니다. 그리스는 직전 잉글랜드 원정에서 2대 1로 승리하며 역대 잉글랜드 첫 승을 기록하며 조별리그 3승을 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핀란드 원정에서 2대 1로 승리하며 2연패 후 첫 승리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으로 그리스의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1.77 대 5.25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그리스는 잉글랜드 원정에서 볼 점유율 38%로 밀렸지만 효과적인 공격과 벤피카의 공격수 파블리디우스의 극장 결승골로 짜릿한 승리를 했고, 아일랜드도 핀란드 원정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리스는 아일랜드와의 1차전에서도 완승을 했는데 경기력이 상당하다는 생각을 했고, 지난 회차 분석 시 고민을 많이 했던 매치였는데요. 무승부까지는 생각했는데 그리스가 원정승을 하며 팀 전력 자체가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직전 핀란드 원정에서는 승리했지만 3-5-1-1의 공격 최전방의 에반 퍼거슨이 부진하며 아직 조별리그에서 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직전 핀란드 원정에서 수비 백패스 실수로 선제 실점을 하는 등 수비의 불안함이 존재합니다. 그리스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